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는 G7을 통해 외교 무대에 데뷔합니다. 의장국인 캐나다가 대선 직후 초청장을 보냈고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참석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11일 만의 순방으로 역대 정권에서 가장 빠릅니다. 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반년 넘게 중단된 정상외교의 복원과 함께 국제 무대에서 국가 정상화를 선언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앞둔 만큼 해외 주요국 정상들과의 대면이 중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특히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미 동맹을 전제로 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전화통화에 이어 한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미 동맹과 안보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관세 협상과 관련한 소통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또 이시바 시게로 총리와의 만남에선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방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당선 축하 성명을 통해 한미일 3자 협력의 강화를 강조한 만큼 한미일 정상의 짧은 회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박상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젯밤 10시부터 약 20분간 통화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사흘째 되던 날 이뤄진 첫 통화입니다. 양 정상은 인사 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시급한 과제인 관세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 결과를 얻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통화에서 우리 측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변인, 외교부 북미국장이 배석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 간 통화가 친근하고 격이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마가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지인에게 선물 받은 일화도 소개하고 서로의 정치 여정, 골프 실력 등을 이야기 나누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이 서로가 겪은 암살 위협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 다 암살 위협을 경험했었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동병상련처럼 고충을 나누는 장면들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면서 가능한 시간에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통화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이번엔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서 한미 정상의 첫 통화와 G7 정상회의 참석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격식을 많이 깨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통화부터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지난 6개월 동안 한미 정상 간의 외교가 사실상 아예 끊겨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미 정상 앞에 놓인 과제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상호 관세 유예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협상에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 미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그 미군 재배치에 들어간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이제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북미 회담 경험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나설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첫 통화가 친밀하게 잘 이루어졌고 또 이를 통해서 끊겼던 한미 정상 간의 이제 그 회담이 그리고 한미 정상 간의 외교가 복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또 특히 한미 정상이 빠른 시일 안에 직접 만날 수가 있다라는 신호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미 실무자 간의 회의에도 약간은 수월해질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통화가 친근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나요?
네, 우선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공통적으로 겪은 그 암살 위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피습을 당한 경험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피습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정상이 사실상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극복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그 리더십이 강력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또 각자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또 가능한 시간에 라운딩을 갖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사랑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골프 외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외교가 복원이 된다면, 시작이 된다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골프 이제 회동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한미 정상 간의 골프 외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적혀 있는 모자를 지인에게 선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개인적인 친밀함을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을 고려한 대화가 이어졌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G7 정상회의가 열흘도 안 남았는데 외교팀 인선은 언제 다 마무리가 됩니까? 네, 일단 대통령실은 내일, 그러니까 주말까지 그 추가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여기에 외교안보팀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느냐 여기까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G7 바로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의도 바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교 안보 라인이 빨리 임명이 돼야 그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날 임명을 했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안보 라인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위성락 실장이 주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G7 이후에도 나토 회의도 참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자, 양자 회의들이 줄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위성락 실장이 그것을 혼자서 계속할 수는 없고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인선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교부 신임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안보 특보에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유력하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